안녕하세요. 리포터 최수현입니다.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계 공모전을 위해 영천시에 숨어있는 새롭고 다양한 곳들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는 영천시의 보석 같은 곳들. 제가 처음으로 찾아온 곳은 화랑설화 마을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부지가 꽤 넓어 보이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와, 마치 삼국사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화랑설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네,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중악 석굴에서 수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악은 현재 팔공산이며 석굴은 영천시 중앙암입니다. 그 기록과 별의 도시 영천의 별을 접목시켜 화랑설화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랑설화를 토대로 만든 레저복합형 문화시설 화랑설화 마을은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 산업의 일환으로 화랑설화를 바탕으로 한 레저복합형 문화관광 시설입니다. 총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어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안성맞춤, 거기에 다양한 테마에 맞춘 조형물도 인상적입니다. 마을 내부에는 화랑우주체험관, 설화재현마을, 호디동 영상관, 화랑벨미터, 국궁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고 100여 미터에 달하는 벽화 신화랑에는 김유신의 탄생에서부터 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 화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영천 화랑의 역사도 한눈에 보고 즐거운 체험도 하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보내는 시간 어떠셨나요? 영상으로나마 재미있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몸에 좋은 냄새. 냄새만 맡아도 건강한 기분이 드는 이곳은 바로 영천 한이마을입니다. 영천 지역의 한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영천 한이마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방하면 영천이고요. 또 영천하면 한방이잖아요. 네. 영천은 왜 이렇게 한방이 유명한 건가요? 영천은 옛날부터 영천에서 구할 수 없는 약재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영천은 보현산과 채악산에 희귀한 약재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영천은 교통까지 발달되어 있어서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이마을을 둘러보니까 참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보통 한방 조격 체험과 한방 비누 만들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통도 있네요. 거리에서. 여기 지금 우와. 네. 여기 그리고 빨갛게 지금 불이 피어나고 있어요. 우와. 우리나라 한약의 최대 집산지인 영천. 이곳에서 거래되는 약재만 480여 종이 이르는데요. 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방광, 소장, 대장 등 우리 신체의 장기들을 형상화한 공원 조형물이 인상적입니다. 한옥에서의 고즈넉한 밤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미리 알아보고 고택 체험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치열했던 한국전쟁, 역전의 신호탄이 되어 우리 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투가 일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영천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전투를 기리는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영천 충혼탑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영천 전투가 한국 전쟁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풍전등화에 놓였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전투였었습니다. 당시에 영천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태평양 서사모아 섬에 신한국 건설이 논의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영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그 이틀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런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김일성이 영천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전투였었습니다. 이곳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그 어린이나 청소년을 비롯해서 방문객들이 국군 훈련장, 시가전, 고지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엔 서바이벌 게임 외에도 다양한 전시 시설이 있는데요. 1층에는 한국전쟁 영천 전투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소개돼 있고 2층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를 둘러보니까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에 오셔서 전쟁을 이겨낸 우리의 힘과 그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함을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영천 임고서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임고서원은 영천의 참 귀한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인가요? 예, 인고서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립학교입니다. 대신 인고서원이 중요한 것이 이 서원 이름을 임금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 번째 임금이 지어준 사역서원입니다. 예. 임금이 이름을 내렸을 정도면 참 훌륭한 곳이란 뜻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훌륭한 인물이 모셔져 있죠. 네, 이곳에 보물도 예.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이 이제 460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역사를 기록했는 책 또는 임금이 내려준 책 이런 책 10종류 25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포은 선생 초상화가 전국에 여러 점 있는데 우리 서원이 갖고 있는 것은 1629년도 그린 초상화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 포은 선생 초상화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네, 좀 낯익기도 하고 뭐 다리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기도 하고요. 예, 이게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 순절하신 개성에 있는 선주교를 모형을 새로 만들어 둔 곳입니다. 선생님이 절개를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선주교. 그렇죠. 선주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방원. 이방원도 있고 네. 포은 선생이 선주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으신 시조가 단신가입니다. 혹시 단신가 아십니까?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로 시작하는 시죠. 그렇죠. 그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신이야 가실줄이 시랴. 절절한 시조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서 있으니까 선생님의 그 지조와 절개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제 나중에 조선 3대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선생이 일설에 의하면 이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가
뒤쪽에 맞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만큼 선생을 공부하고 선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귀중한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포은선생 어머니의 백로가 네. 포은선생이 지으신 단신가가 있습니다. 대공은 서원 해철령 되고 네. 새로 이제 광복 이후에 복원했는 서원인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과 절개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 그의 지조 높은 충심이 임고서원 곳곳에 오롯이 배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두 집은 기숙사입니다. 임고서원 옆으로 난 나무 계단을 따라 길을 오르면 임고서원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웅대가 나타납니다. 여기다 해서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육각천자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조웅대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몽주 선생의 정신을 담은 고즈넉한 풍경이 산수화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임고서원에 이어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포은 정몽주의 생가입니다. 임고면 우향리에 위치한 정몽주 생가는 임고서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있어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은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곳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포은 선생은 여기서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예.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태어나셨고 24살에 이제 과거급제에서 이제 개성으로 가시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기 계속 계셨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찰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잠시씩 비우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신 거는 이제 떠난 것은 24살 때 떠나고 아버지가 29살에 돌아가셨을 때 여기 또 장사 지내러 왔으니까 줄곧 집은 여기 있었고 몸만 개성에 가 계셨죠.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미가 살아있는 생가가 마치 포은 정몽주 선생의 모습을 닮았는데요. 임고서원에서 멀지 않으니 함께 방문해 포은 정몽주의 정신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금. 선생님, 여기는 아주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여기는 금알금자 포획할 포자를 써서 금포정이라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내거나 아니면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는 모든 것이 금지된 곳이라고 금포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혹시 발걸음에 풀벌레라도 밟을 수 있을까봐? 그렇죠. 예. 혹시 밑에 있는 풀벌레도 다칠까 싶어서 조심조심 걷는 거죠. 그 건물에 네. 현판 보이시죠? 네. 글씨가 어때요?
뭔가 힘차게 느껴져요. 예, 그 글씨가 조선시대 명필이었던 김정희 선생이 쓰신 봉화루라는 글씨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그 추사 선생님. 그렇죠.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이죠. 추사쌤 글씨가 여기 은혜사에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예, 은혜사에는 추사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불광이나 일로향각이나 대웅전 현판이나 다 추사가 쓰셨습니다. 추사체라고 하니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네. 예.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은혜사에 추사 선생님 글씨가 있어요. 추사체 하면은 우리가 TV쇼 김풍명품에 떠오르는 은혜사에는 특이합니다. 다른 사찰하고 다르게. 팔공산 자락에 자리한 영천 은혜사는 수많은 추사의 글을 보유한 천년고찰로 경북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사찰이 있는 말을 한번요. 예, 합당을 가서. 아주 좋죠. 네. 저희 뒤편에 있는 극락보전에서부터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사찰은 신라시대 때 12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원래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니고 이 장소로 온 것은 지금부터 이제 한 450년 전에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다 불타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옮겨 지었습니다. 한 450년 역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은혜사는 어떤 사찰인가요? 은혜사는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 게 은빛 구름처럼 있는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보통 은혜로운 사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바다, 은빛 구름이 바다처럼 넓게 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아주 유명한 사찰이 역사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1200년 됐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만들어졌고 그리고 고려 조선까지 오면서 아주 큰 사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큰 사찰에서는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삼국유사를 쓰신 일현 스님도 여기에 이제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흥사에 계시던 이제 영파당 성규 스님도 여기 이제 출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자에 보면 이제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도 여기 와서 참선을 하고 가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와,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요. 예.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여러 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추사체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에 보신 보화로부터 시작해서 일로향각, 그 다음에 대웅전, 불광 이런 글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사 선생이 여기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것은 대흥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대흥사에 계시던 서산대사의 본맥을 잇던 그 영파당 성교대사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사찰을 계속 관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사하고 더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사 선생님 글씨가 이곳에 많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흥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사가 대흥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런 관련 때문에 여기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 관찰사를 지낼 때 이쪽을 지나가실 때 추사가 따라오셨어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사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추사를 시중에 대표적인 이렇게 현판을 크게 안 만들거든요. 그래, 이 글자를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현판을 만들었더니 저기 계세요. 예, 95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시던 전체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은혜사는 운무가 끼면 그 모습이 마치 한길 은색 세계가 겹겹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 영천 은혜사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천 보현산 동봉 정상 일대엔 국내 최대 구경의 망원경이 있는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천문대가 있습니다. 1996년에 세워진 이곳은 국내 광학 천문관측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상쾌한 공기. 여기가 해발 1124m 보현산 정상인데요. 이곳에서는 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겠죠? 별의 도시 영천. 국내에서 발견한 소행성 13개 중 12개가 이곳 보현산 천문대에서 발견됐는데요. 사실 보현산 천문대는 천문학자들이 천문 관측 및 연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시간대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자리와 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보현산 천문대 인근에 있는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천문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천문과학관은 일반인들의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장소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별과 우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 영천 보현산에서 반짝이는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골길을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시골 동네 같지가 않고 마치 동화 나라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는 굉장히 예쁜 마을인데요. 이름도 예쁜 별별 미술 마을이랍니다. 별별 미술 마을이요? 네. 이름이 독특한데요? 그렇죠. 네. 이 별별이라는 것은 영천은 우리가 별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별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별개 이 마을에는 많다 이래서 별별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별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을이 이 미술마을 프로젝트에도 공모돼서 이 작품이 설치되었고요. 또 가르실 문화마을에도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 미술이 참 많이 있답니다. 아, 미술 작품들이 많은 마을이군요. 네. 아, 그럼 그 중에 방문객들이 오면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예쁘긴 한데 일단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에 보이는 네. 이것도 작품이거든요. 네. 얘가 이 리포터님 보시기에 뭐 같으세요? 동그란 사과 같은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죠. 네.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말의 편자입니다. 말발굽. 이 말발굽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네. 오늘 오셨으니까 네. 이 행운의 문을 한번 딱 지나가시면 계속 내내 행운이 따라오실 거예요. 와, 행운을 상징하는 네, 말발굽. 네. 그리고 네. 이 마을 이 뒤로 가면 네. 벽화라든가 설치미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 동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지네요. 그럴까요? 네. 그럼 한번 둘러보러 가보시겠어요? 네. 네. 와, 행운을 상징할 때 이 받으시면 되는 여기가 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네. 우와. 마치 날이 금방이라도 딱딱딱을 하면 될 것 같은. 아, 한편의 동화 같은 이 마을에 정말로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1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비어가고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마을에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살면서 이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이 미술 작품이랑 같이 교감이 되면서 관광객들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을이 이 별별 미술 마을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별별 미술 마을인데요. 네네. 또 우리가 꼭 걸어야 되는 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 이 마을 조성될 때 신목류 도원도 이래가지고 5갈래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길, 스무골길, 도하원길, 걷는 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길은 요 5갈래 길 중에서 한 가지밖에 못 걸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걸어보는 이곳이 걷는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은 좀 어려워요. 차를 타거나 이렇게 자전거 이런 걸로 이동을 해서 보셔야 되는 곳이에요. 5개의 길을 걸으면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 마을의 역사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 역사와 어우러진 우리 고택이나 제실 이런 것들이 이 마을에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 설치된 미술 작품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이랄까 이런 것들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생활과 밀접된 그런 문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별별 미술마을 안엔 시안미술관이 있어 마을 탐방 시 함께 둘러보면 좋은데요.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과 같아서 함께 둘러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천. 그 중에서도 영천 이야기 보따리 수기공모전에 언급된 8곳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편안한 힐링도 신나는 체험도 모두 할 수 있는 곳이 영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체험하진 못하셨지만 영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끼셨길 바라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곳에 직접 오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 입상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박준현 경북신문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은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청정과 안전, 힐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유산도 최고, 자연도 최고인 청정지역입니다. 다녀가시는 자체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으로 일어서는 경상북도를 위해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북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 박준현 사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에 공모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귀한 작품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철학적 기반을 보유한 여행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유산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지 못해 관광산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신문의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공모전은 바로 경상북도에 숨겨진 여행지를 찾아내고 그 여행지의 이야기를 입혀 의미를 찾아내
전국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공모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옥 같은 여행 산문을 보내주셔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더 훌륭한 소재와 이야기들이 공모돼 앞으로 이 공모전에 크게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북도에도 코로나19 여파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패턴을 제시하고 우리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귀한 여행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참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번 이 공모한 작품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주로 이 여행 계획 구성과 문장의 독창성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고백, 자기 감정, 자기 충동을 충실하고 솔직하게 이런 드러낸 것에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건과 그 사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또 이 문장의 아름다움보다는 자기만의 문장으로 이 여행기를 기록한 것들을 높이 저희가 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상 수상자 박시윤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하고 투박한 글이지만 이렇게 눈여겨봐 주셔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경북신문 관계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이렇게 어떤 중심에 있는 어떤 장소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낯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작도 역시 그 어떤 지역민들에 의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찾아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기쁘고요. 또 이 작품이 어떤 주변의 이야기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북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장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외된 이야기, 어떤 변두리에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 상상도 못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 분들과 경북신문사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고 학교도 쉬고 뭐 집에서 심심하던 차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 촬영지인 안동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신 이상용 선생님 생가도 가보고 만유정도 들러보고 하면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경북의 추억 담기 제2회 이런 어쩌면 대회였는데
제가 금상을 받은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 매일 사는 것이 꿈이죠. 근데 경북을 갔다 와서 특히 예천을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금상을 받은 것을 모든 경북인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북을 제가 여행하게 된 거는 저의 그 6째 여동생 남편이 예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위를 하나 봤는데 그 사위든 의성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예천을 여행해서 이번에 쌍절암 그 생태 숲길을 다녀와서 그것을 응모하여 이렇게 금상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보람을 나눕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딱따구리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제 쌍절암을 지나서 비룡교를 향해서 가는데 딱따구리 소리를 거의 한 20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따구리가 이제 그거 사실은 그것이 드러밍이라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딱따구리 소리가 저를 환영해 줬다. 그래서 그것이 낙동 강물을 타고 바다까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여행이 하루하루의 삶을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작은 예술, 이번에 그 문 리버 삼수정이라는 걸로 작품을 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향기로 이렇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죄도 많은 사람인데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